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익 1타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249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네, 역시나 활기찬 전문가님. 왜 기분이 좋으신지 알 것 같아요. 왜일까요? 매일매일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수익도 보여주시고 하시니까요. 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다고 해도죠. 아니, 이렇게 네.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오늘도 멋진 넥타이 하고 오셨네요. 아, 예, 맞습니다. 좋은 겁니다. 아, 네. 아주 비싼 겁니다. 예. 시장의 상승과 맞춰서 이제 빨간색으로 하셨나 봐요. 네, 거기다가 이제 또 개성 있게 또 네. 이제 미적 감각도 좀 충실해야 되니까 이렇게 포인트도 넣은 걸로, 이게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명품이라는 거는 좀 나를 위한 자그마한 사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뻔한 넥타이가 아니라 좀 이런 명품 넥타이 같은 명품 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물 많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수익 1타 나영호 전문가의 명품 방송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흐름이었죠. 그래서 네. 시원한 상승은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지수대 자체도 뭐 근데 사실 3,200선을 뭐 넘었다가 또 살짝 눌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시장 자체가 뭐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조금 보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 뭐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특정 테마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기존에 잘 가던 종목들만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다 보니까 좀 이제 너무 과도한 부분 아닌가라고 해서 좀 따라가지 못한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수익 기회가 좀 적은 흐름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따가 뭐 종목 관련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론만 본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탑승하지 못하고 이 종목들도 좀 잘 갈 것 같고 내용도 괜찮은데 라고 해서 종목을 한 10종목 뭐 5종목 이렇게 사놨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내 종목은 정말 옴짝달싹을 안 해. 근데 지수도 괜찮고 남의 종목은 계속 올라가. 자, 그럴 때 우리 현실적인 고민이죠. 지금이라도 한번 옮겨 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조금 더 기다려볼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지신 분들이 4월 들어서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미 4월 들어서 좀 어닝 시즌이 한번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 관련해 가지고 또 한번 우리 증시 내부에서 좀 한번 또 다른 이게 전기가 좀 마련이 됐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쯤 되면 순환매가 한번 오겠다. 특히 운송장비 부품주 가지고 계신 분들 요즘 재미 정말 없잖아요. 다 올라간다는데 한 3%, 2% 계속 빠져요. 그죠? 게임 관련된 종목들도 이거 괜찮은데 실적도 좋고 중국에서도 잘 나가고 일본 차트도 좋은데 계속 빠져.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참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결론은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지금 이거를 날아가고 있는 종목들과 업종들을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중심 잡고 있는 섹터 그 종목들 그대로 가지고 기다리셔라. 그래서 4월 달 들어서 아니 시장은 많이 가고 종목들 많이 가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빠르게 순환매 되는데 오히려 너무 단기적으로 과열된 구간에 진입을 해버리게 되면 또 슬쩍 되돌림 나오는 부분도 요즘에 한 20% 이상 되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스텝이 더 꼬일 수가 있으니까 묵묵하게 기다려라. 곧 여러분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눌려있는 섹터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섹터가 이제 1분기 지나서 이제 2분기 실적 개선 기대되는 섹터들은 거의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슬쩍 눌린 것 같고 어제 중국이라든가 다른 증시들은 괜찮은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조정을 크게 받긴 했습니다만 그래봐야 3,200선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그 육박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정도 지수대, 이 정도의 우리 시장 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내용만 괜찮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제 5월 달 들어서는 훨씬 더 좋은 흐름 나올 가능성 높다.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나영호 전문가가 시장은 상승했지만 내 계좌는 왜 파란불일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시장은 좋아질 거니까 무리하지 말고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장 이슈됐던 섹터들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흐름 보였던 섹터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였어요. 전문가님, 이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그 제가 조금 네. 이제 조심을 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코로나라고 하면은 코로나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파가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특정 그 어떤 제약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러시아 관련된 백신을 다루는 회사, 뭐 이제 모더나 관련된 회사 종류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건 역시도 우리나라 지금 수급적으로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백신이라든가 치료제에 대한 이 수급에 대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게 말이 오갈 때마다 굉장히 빠르게 급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무리하게 쫓아가려 하지 말고 오히려 지난해 이제 3, 4분기, 4, 4분기 때까지 얼마나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움직였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또 나오고 있는데 EID, 이트론 같은 종목도 이미 지난 1월, 2월 달에 아주 급등했다가 거의 한 2달 가까이를 쭉 빠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다행히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막 이미 상당히 많은 기대감은 충족이 되었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가 지난 너튜브에도 충분히 이트론 제가 언제부터 다뤘는데요. 또 1070원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미 기대감을 얘기를 할 때 그때 이미 아주 큰 시세가 났던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급등락을 좀 보였는지 꼭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때 좀 유념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본다라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가장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가 사실 뭐 제가 방송에 나와서 뭐 맨날 큰 소리만 치고 저라고 뭐 백전백승하고 천전천승하고 안 그래요. 저 역시도 굉장히 또 어려운 스텝이 좀 꼬이기도 하고 나 좀 빨리 움직일 것 같은데 조금 더디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실은 모더나 관련해 제가 이제 엔투텍이 제가 어떻게 보면은 또 기존에 뭐 제가 다양한 채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처럼 TV 채널도 있을 것이고 뭐 타사와 이렇게 협업을 하는 뭐 어떤 공개 방송 채널도 있을 것이고 너튜브 채널도 있을 것이고 요즘에 이제 오프라인 강연은 안 하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종목을 얘기를 하는데 엔투텍도 굉장히 제가 승산이 있는 종목이라고 봤는데 얼마를 횡보를 했습니다. 거의 2달 가까이를 횡보만 했으면 다행이게 오히려 또 빠졌단 말이에요. 많이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나마 어떻게 보면은 워낙 모멘텀이 있고 또 한 번 유통 분야 관련해서 기대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다행히도 이렇게 끌어올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딱 한 가지 테마라든가 한 가지 내용만 가지고 노린 종목들 슬슬슬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된다. 엔투텍 때문에 저도 그나마 다른 종목들이 선방을 해주고 뭐 워낙 시장에 힘이 좋았으니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좀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그나마 감내할 수 있었지 만약에 이 종목 하나만 가지고 대응했다라 그러면 굉장히 힘든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 사실 8분 흥선은 조금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고 늘 주식시장은 뭡니까?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였다가 막상 그 기대감에 대한 실망을 얼마나 뭐 계속 유지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 시장을 다른 말로 미스터 마켓을 뭐라고 표현하죠? 조울증에 걸리는 환자라고 하죠. 조울증 걸리면 병원 가서 치료제 먹으면 되는데 미스터 마켓은 치료제가 없어요. 이 친구는 늘 조울증이에요. 그래서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을 보면 저는 뭐 잘 가고 있는 종목 뭐 내가 못 먹었으니까 질투 나가지고 저건 문제 있습니다. 이런 여우의 심포도 개념이 아니라 우리 주린이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원래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가 100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주가의 클라이막스는 130에서 150까지도 찍습니다. 그래서 늘
상승장에서 특히 내 종목이 상승을 할 때는 항상 들뜬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거품이 조금 걷어지기 시작하면은 앉은 자리에서 30포인트, 40포인트가 쉽게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상승하고 있을 때 30에서 50 이상의 거품이 더 들어가고 수급이 수급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좀 명심을 하실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지나치게 제가 이제 특정 종목이나 업종을 찍진 않겠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내부에서도 조금 우려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뭐 엔투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또 굳이 일주일 만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 자랑만 하고 싶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역시도 이걸 말씀드리고 오히려 저도 엔투텍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 종목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이렇게 스텝이 꼬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나치게 테마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이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자금을 축소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급등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더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문가님 해운주들 요즘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해운주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우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HMM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 뭐 3만 원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를 35,700원까지 시원하게 밀어 올렸다가 이건 조금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이라고 제가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슬쩍 눌렸다가 28,000원 한번 깨고 올라갔죠. 자, 아마 제가 계속 꾸준하게 제시해드리고 있는 제 너튜브를 한번 보신 분들이라 그러면 제가 HMM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말씀을 드려왔는지 아마 좀 잘 기억할 수 확인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28,000원 이하로 눌리는 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엔투텍으로 제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오동통통하게 위가 아플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위가 아픈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풍족하게 이렇게 풍채를 유지하겠습니까? 그죠? 스트레스 받으면 위가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항상 낙천적일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이런 종목들을 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해운주를 또 제가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무슨 생각 드세요? 아, 그래, 지금 저거 어떻게 들어가냐? 저 부담스러운데. 그래, 제가 이따가 무슨 얘기 할 줄 아세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1억 원을 운용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많은 종목들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6, 7천만 원 이상은 주식을 이미 가지고 있을 거고 현금 뭐 2, 3천만 원 있으세요? 2, 3천 있다라고 그러면 교과서적으로 한 30% 정도 현금 보유 잘하고 계신 건데 지금 이거 HMM이라든가 또 이거 해운주 자 1등은 HMM 2등은 뭐라고 그랬죠? 자 최근에는 속도가 이제 워낙 HMM이 많이 가다 보니까 페노션이 속도를 더 내고 있는데 더 올라갈 것 같단 말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업황 좋다라고 그러고 천천히 기간 조정 수반해 가면서 계속 끌어올리다 보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 근데 내가 현금이 2, 3천밖에 없는데 이거 더 올라간다고 한 10%, 20%? 아, 그거 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여러 가지 부담도 되는데 1,000만 원, 2천만 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들어갈 수 있는 분이라 그러면 대단하신 겁니다. 아니,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위치에서도 또 고점 갱신하니까 저항매물 소진하니까 추가로 올라갈 수 있고 업황 지금 이제 개화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오늘 윗꼬리에 달면서 매물소화 받았으니까 한 번 더 갈 수 있다 과감하게 내 자금을 투입한다 정말 대단한데 저는 무서워서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못하는 거를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이거 어떻게든 용기를 내세요 가는 말이 더 갑니다 저도 못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갈 것 같긴 하지 않습니까? 내 자금 1,000만 원, 2천만 원 넣긴 부담스럽지만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한 100만 원, 200만 원만 사볼까? 근데 100만 원, 200만 원씩 샀는데 이거 10% 올라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마음 한켠이 더 쓰리지 않을까요? 이럴 때 뭐를 하면 된다? 그동안 제가 강조해온 주식 선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대형 우량주들 좋은 자리로 이제 강하게 치고 나가기 위한 여러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 시간에 설명드렸던 주식 선물 꼭 준비해서 해운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긴 움직였지만 다 특수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단 말입니다. 막상 현대해처라든가 포스코 같은 경우는 또 강세 흐름 보이다가 막상 좀 쉬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자, 또 여기에 제가 너무 많으니까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DL, ENC 포함해서 어떻습니까? 건설사들 움직임도 어때요? 소리 없이 계속 올라오죠. DL, ENC 제가 이거 분명히 매도 사인을 냈습니다만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부분이고 건설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된다 그랬는데 정말 소리 없이 계속 올라가요. 12만 5천 원이었던 게 하니까 13만 원 되는데 이거 14만 원 가려고 그러네.
오늘 살짝 이틀간 증시 많이 빠지면서 대형 우량주 좀 쉬긴 했는데 이게 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사실 우리 시청자님들이 볼 때도 어떻습니까? 더 올라갈 것처럼 보이죠. 근데 막상 이걸 가지고 적절한 수익을 내자니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고, 주식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1억 있다라고 해봐야 한 종목에 얼마 살 수 있어요. 또 얼마 정도 사야 내가 좀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10%를 먹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1, 2천만 원은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가정하자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위치죠. 이럴 때 뭘 하면 좋다? 주식 선물. 왜? 주식 선물 100만 원을 사면 막상 주식을 1000만 원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10배 승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형 우량주들, 지금 앞서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 그런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시작했어요. 오히려 제가 엔투텍 가지고 최근 2달간 고생했던 얘기까지 그 부끄러운 얘기를 굳이 누가 묻지도 않은데 왜 먼저 하냐 이거죠. 제가 왜 먼저 할까요?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기다리는 와중이 너무너무 답답하다. 수익률에 나만 소외되는 것 같다. 뭐를 하면 된다? 지금 대형 우량주 하루에 1.5% 먹는 거에 도전하면 된다.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DLENC 1.5%를 주식 선물을 투자해서 먹으면 1.5%의 10배에 가까운 15%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들 급등락주들 하루 15% 먹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아는 중따 하루에 15% 무조건 먹을까요? 그럼 제가 재벌됐죠. 이 한밤중에 이 피곤한데 왜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재벌이 돼 있어야죠. 하루에 15% 먹기 정말 힘들다. 그런데 대형 우량주로 1.5% 하루에 수익 내는 거 어떻습니까? 15%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쉽겠죠. 아주 매력적인 제안이시죠. 아주 매력적인. 네. 이따가 조금 더 한번 주식 선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우량주 관련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섹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나영우 전문가가 대형 우량주로 선물을 함께 병행하면서 1.5% 수익을 더 내자라고 제안하셨는데요. 이렇게 주식과 선물을 함께 병행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에서 나영우 전문가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우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반면에 오늘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이제 종목별로 관심을 덜 받은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3% 넘게 하락을 했고요. 네. 진단키트 시젠까지도 6%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종목들 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코로나 안에서도 상당히 순환매가 좀 빨리 나오는 부분이 있고 이제 K 뉴딜 지수라고 그래가지고 바이오 지수 편입되는 부분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순환매가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조금 더 올라왔고 이제 시젠 같은 큰 종목들은 오늘 조금 조정을 좀 많이 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순환매의 느낌이 좀 강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시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그랬고 제가 지지난주에 또 아주 크게 한번 큰 소리 쳤죠. 차트를 한번 볼까요? 제가 최근에 너튜브 영상을 남겼는데 뭐 언제 남겼다고요? 제가 이 4월 초순에 이게 딱 4월 6일 금요일 날 영상을 남기면서 다음 주부터 폭등할 제약바이오 세 종목 해가지고 너튜브에 영상을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신 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영상이 그 시간에 찍혀 있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거기에 제가 1번으로 거론한 게 뭐였다? 시젠이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자, 이미 시젠은 시세를 폭발했다? 자, 따라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상당히 쥐로해 보이지만 이미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묵묵히 기다려라. 이미 현대차보다도 싸고 우리나라 증시의 60% 수준도 안 된다. 기다리면 반드시 올라간다. 다음 주 정도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너튜브 영상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똑같이 얘기를 했나 안 했나? 아니, 똑같이 했겠죠.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각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는데 얘기가 틀릴 이유가 없죠. 이거 말고도 제가 두 종목을 더 제시했단 말이에요. 총 세 종목을 제시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 굳이 뭐 시장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상승 가능합니다만 저는 지금 또 좀 단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측면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다? 뭐를 하는 게 편하다? 자, 셀트리온.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 보이세요, 안 편해 보이세요? 우리 시청자님들. 야, 셀트리온 이거 진짜 괜찮은데. 언제 이렇게 많이 빠졌나? 이 많이 빠졌네? 제가 한 28만 원? 야, 이거 이중바닥 과연 이 위치까지 깰까 안 깰까? 이거 한번 깨지면 변동성이 상당히 한 25만 원대까지 커질 만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어지간하면 지금 시장 상황도 이렇게 좋은데 어지간하면 이걸 깰까요? 안 깰까요? 안 깨고 버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런 종목들 지금 또 슬슬 눌릴 때 조금씩 편입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거를 뒤늦게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조용히 기다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시장의 주인공이 아니라 빛나는 조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빛나는 조연들이.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워낙 중따를 가지고 순식간에 뭐 오늘 들어가서 오늘 10% 먹기, 뭐 오늘 들어가서 1박 2일로 뭐 20% 수익 먹기, 주식을 가지고 제가 계속 중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오히려 중따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이런 종목들을 많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뭘 가지고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서 지금 내가 주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근데 야 진짜 셀트리온 오랜만에 보니까 좀 빠지긴 많이 빠졌네. 근데 이 종목이 무거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큰 대형주가 뭐 좀 막 개별 주처럼 하루 20%, 15% 이렇게는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정도라 그러면 특별히 추가 악재만 안 나와서 슬쩍 여기서 진정만 돼도 한 5%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주목하세요. 자, 요거 살짝 반등 만들면서 뭐 엄청나게 20, 3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5% 정도는 먹을 수 있겠다 싶으면 요걸 주식 선물 들어가서 100만 원어치만 사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효과가 있다? 실제로 1000만 원을 산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막상 셀트리온이 5%만 반등을 해줘도 주식 선물에서 얼마 수익이 날까요? 50%에 가까운 수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계속 좀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부정적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오늘 부정적인 섹터에 대해서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고 오늘 과열되는 부분 항상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다들 좋다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항상 좋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조만간에 꺾이기 마련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젠 지난주에도 출연해가지고 제가 이거 추천했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이제 슬슬 결실을 봐야 될 이제 조금씩 이제 좀 비중을 줄여가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조금씩 이제 기간 조정을 받아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나영호 전문가가 제약바이오 쪽에서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당장 급등하면서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은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을 관심 가져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럼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2495 꼭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란톡 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나영호 전문가의 너튜브 영상도 그쪽에서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달콤한 수익을 안겨드리는 종목의 제왕 시간인데요. 우리 나영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네, 전문가님 역시나 많은 종목들로 수익 1타답게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보유 종목들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뭐 이 종목들 중에서 상당히 이제 뭐 많은 성과가 났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 야간에 제가 종목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야간에 안 드린 지 한 달 가까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신규 종목을 왜 안 내느냐 궁금할 수가 있는데, 제가 노란톡방에 실시간 제가 대응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중에 보면은 뭐 워낙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고 변하지가 않다 보니까 뭐 계속 뭐 큰 뭐 이제 뭐 이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데, 변화는 없는데, 제가 여기에 하나 조금 더 이제 권장을 드린다라 그러면 이 노란톡방에서 제가 이제 종목뿐 아니라 이따 좀 설명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주식 선물하는 거하고 기존에 했던 이 파생 대응하는 부분을 천천히 좀 많이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종목들 말고도 제가 최근에 많은 종목들 노란톡방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성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제가 최근에 노란톡방에서 좀 설명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제가 최근에 설명 좀 드리고 있고 쭉 눌리고 있는 구간에서 또 하나 매집을 했던 게 뭐냐? 인터파크라는 종목입니다. 인터파크. 아니, 인터파크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거를 왜 잡지? 평소 이게 중따라 그러면 굉장히 좀 빨리 치고 올라가는 종목을 나영호 전문가가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오히려 뭐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뭐 무혈입성이라고까지 표현할 건 없습니다만 쭉 안정적으로 오히려 가격 매력을 보이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이 한 차례 순환매가 돌면서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 종목들에서 충분히 기회를 준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노란톡방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인터파크였죠. 보면은 많이 빠질 것 같지만, 자, 어떻습니까? 4월 20일 날 장중 12.27%, 그리고 또 21일 날 플러스 5.82%. 오늘은 아쉽게도 조금 눌리긴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충분히 4,500원대에 대한 저항 매물을 많이 이제 이 넘어선 매물을 좀 소화한 상황이다 보니까 한 차 여기서 반등 나온다라 그러면 충분히 5,000원대까지도 재차 넘어설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뭐 하는 종목이죠? 인터파크라 그러면 왠지 책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만, 책 출판사 관련해서 빨리 이제 매각, 주인을 만나야 되는 입장이고 여행 관련된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종목 여행 관련 모멘텀 얘기하면 또 뭐가 떠오릅니까? 그 추천주에도 있었던 호텔신라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최근에 좀 반짝하는 흐름 나왔다가 슬슬 이틀간 좀 다시 눌리긴 합니다만 어때요? 실질적으로 여행이 이제 또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은 갖고 있습니다만 백신 보급이 점점 더 늘어서면서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호텔신라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아마 잡기 어려운 수준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파라다이스라든가 GKL 같은 종목도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 인터파크 코로나 확산되니까 계속 빠질 것 같은데 최근 3거래를 왜 이렇게 막 급등하냐고요. 그죠? 자, 시장은 항상 2분기에서 3분기 이후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들어가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빡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부담되게 들어가서 좀 내가 빨리 들어간 거 아닐까, 늦게 들어간 거 아닐까, 이렇게 좀 부담 갖지 마시고 여유 있게 이런 종목들 들어가서 기다리신다라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그 뭐 타사에서도, 근데 뭐 경쟁사니까 뭐 타사까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또 제가 이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 사마 네트워크스죠. 이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자, 어때요? 전혀 움직임이 없을 것 같고 최근에 뭔가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마 네트워크스 전혀 좋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타 경쟁사에서 언제죠? 4월 20일 장 끝나고도 추천을 드리고 21일 하루 또 조금 쉬는 것 같다가 오늘 바로 또 어떻습니까? 10.68% 바로 최고점 11% 가까이 급등을 해버리죠. 자, 결론은 뭐다? 이 종목이 빠르게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야, 뭐 내 종목은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고 뭐 시장은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나만 너무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빨리 가고 있는 섹터로 따라 붙을까? 절대 그럴 필요 없다. 자, 제가 최근에 매매하고 있고 제가 이거 매매했습니다라고 설명드리는 종목들 어때요? 계속 눌리고 있고 이평선 결집되다가 조만간에 한번 움직임 나올 만한 종목들 계속 이렇게 보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움직임 좋게 나올 거니까 관심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노란톡방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어떤 종목이죠? 밀릴 것 같지만 절대 안 밀린다고요. 퀀텀 매트릭스 이런 종목들. 자, 보면 급등락을 해요, 안 해요? 급등락 안 했어요. 아예 서 있단 말이에요. 아예 서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예 서 있고 시장 분위기는 괜찮고 뭔가 모멘텀이 있고 20일 이평선에서 위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별적인 종목들은 이미 지나온 시기에 본인의 그 궤적이 있죠.
이걸 이 종목의 역사적 변동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약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기도 하는 말입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또 맞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이 과거에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였는가 이 역사적 변동성을 보면 향후 움직일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종목이 얼마나 빨리 움직일 것인가 내가 매수하고 나서 바로 상한가 들어가는 게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는 알 수 없고 내가 이 종목에 대한 참 내재 변동성을 명확하게 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상당히 응축된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면 어떻다? 조만간에 두근두근하면서 사람을 설레게 만들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하면 된다? 굳이 무리해서 막, 이거 빠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되는 종목들을 따라붙는 게 아니라 조용히, 참 좋고, 내용 괜찮고, 실적 괜찮고, 여태까지 가져갔던 전망들 제대로 나오고 있네? 움직이겠구나. 미리 들어가서 좀 기다려보자.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라 그러면 상당히 좋은 결과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늦은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많이 눌려 있는데 상당한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미리 조용할 때 사부작 사들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나영호 전문가의 보유 종목들 리뷰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점에서 미리 매수해서 큰 수익을 얻으셨습니다. 지금 부진한 흐름을 보여도 그 종목의 과거 흐름을 보면 앞으로의 향방을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혼자서는 자신이 없다, 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도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249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 나영호 전문가의 특강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을까요? 자, 네. 제가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한 이후로 네.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처음에 뭐 주식 외에는 뭐 하면 뭐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우리 같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그렇죠. 노력해서 옵션이란 무엇인지 그래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수익 내는 것도 같이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많은 자신감을 좀 심어드리고 했는데 네. 어느 순간 제가 옵션 얘기를 아예 안 했어요. 파생 얘기를. 최근에 이거 우리 그 TV를 보신 시청자님들은 자, 이거 한번 화면 이제 파워포인트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 올해 1월 1일부터 뭐를 했냐면 이건 제 소개고요. 예, 이건 제 소개고 제 소개에도 쭉 보면 뭐가 있냐면 제가 증권사를 대표해서 아주 신입사원 때부터 지금까지 16년 전이죠.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6년 전에 저는 이미 선물옵션 ELW 파생상품이라는 걸 가지고 전국을 누비면서 강연회를 다니고 이게 정말 괜찮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주식 선물이라는 건 결국 파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오랜 어떻게 보면은 업력을 가지고서 해왔으니까 여러분들 막연하게 뭐 선물옵션이라든가 뭐 주식 선물이라든가 이런 거 위험하다, 두렵다 이런 막연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저하고 함께 해보자. 여러분들에게 선물 옵션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선물 옵션 이 네 글자를 마치 사자성어처럼 한 단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다. 그런데 선물과 옵션은 정말 뭐 선물이 만약에 칼이라면 옵션은 삽이거든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아예 상관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가 칼이라면 하나는 삽이에요. 근데 똑같이 쇠로 돼 있으니까 똑같대. 그건 뭐 사람이 다칠 수 있대. 그걸로 맞으면. 그게 무슨 궤변입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선물 옵션 위험한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역설적으로 질문을 해달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제가 이 3개월 전에 했던 얘기 아닙니까? 뭐라고 질문하라고요? 그래, 선물이 뭐고 옵션이 뭐지? 둘의 차이가 뭐지? 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여러분에게 그거 선물 옵션 위험한 거야 라고 얘기한 사람이 선물은 이거고 옵션은 이거야. 그 차이를 구별만 해준다라고 하면 구별할 정도의 수준만 되면 그러니까 이건 칼이고 이건 삽인데 칼과 삽을 구별할 정도의 지적 능력만 가지고 있고 그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분 말 들어라.
뭐 처음 보는 제 얘기를 왜 듣냐? 내가 16년간 뭐 그룹사 최우수상을 했건 말건 뭐 타 경쟁사 한경에서 5년 연속 뭐 연간 베스트 맨날 이렇게 트로피를 받았건 말건 제가 뭐 공인 펀드 매니저 국가공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뭐 대한민국의 금융투자업계에 내놓으라는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뭐 지적으로 많이 뭐 알고 있건 말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더 위하는 마음이 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명확한 사실은 뭐다? 무지함에 기인한 막연한 두려움일 수 있다. 이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그 몽골족들 한창 그 징기즈칸의 과거 전기를 보면 재밌는 얘기 많지 않습니까? 천둥이 치면 하늘에서 벌하는 줄 알고 고개를 못 들잖아요. 그 용맹한 몽골 장수들이 천둥이 치면은 두려워서 싸우지는 못해요. 벌한다고. 근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둥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자연 현상일 뿐이다. 그 천둥이 물론 위험한 부분도 있겠죠. 번개가. 근데 그걸 어떻게 뭐 피해가는 방법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가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을 어떻게 하노? 야, 그거 쇳덩어리 절대 하늘을 날 수 없어. 그걸 라이트 형제가 이미 그걸 극복한 게 언제입니까? 근데 아직도 비행기가 쇳덩어리니까 하늘을 날기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이제 파생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이 설명을 꼭 해줘야 돼. 그죠? 벌써 한 100번 들으신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오늘 처음 듣는 분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 저는 이미 선물 옵션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상패들을 이렇게 많이 받아왔습니다. 자, 뭐 상패 받고 국가공인 자격증 다 좋다. 근데 그거 진짜 위험한데 수익이 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의 제왕에서 함께 뭘 한 거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3일까지 만 한 달 동안 1,0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직접 자금을 운용해서 수익 나는 것을 인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땠죠? 지금 보다시피 제 HTS를 캡처한 거예요, 이게. 예. 이 뭐 어느 증권사인지까지는 뭐 이거 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예. 뭐 안 써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매매를 해서 딱 하루 손해봤죠. 얼마? 66,000원. 그리고 총 누적 수익은 얼마? 873만 5천원. 단 1,000만 원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모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1번 뭐? 어차피 저도 이론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을 하기 위해서는 뭐다? 3,000원을 내고 정부에서 강제로 교육을 듣게끔 해요. 우리가 운전면허 딸 때 그 필기시험 보듯이 3시간의 의무 교육을 수료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교육을 들으셔야 되니까 그 교육 들으시면 돼요. 매매 기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물 옵션을 하나인 줄 안다니까? 선물과 옵션은 전혀 다른 건데. 옵션은 전혀 다른 건데 선물 옵션이 사자성어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추마동풍, 자린고비도 맞나? 아무튼 여러 가지 이렇게 사자성어를 이렇게 뭐 동문서답, 사자성어에 익숙하다 보니까 선물 옵션을 하나인 줄 알아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다른 건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는데, 그럼 제가 왜 최근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잘하고 있는 옵션을 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느냐? 최근에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3,000선 넘어서까지 쫙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재 변동성이 쫙 많이 감소를 했어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하는 교육 3시간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됐어요. 이때는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올해 1월 1일에서 2월 3일까지 1,000만 원 가지고 그냥 뭐 제가 그렇게 특출나 보이진 않잖아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매일 계좌를 공개하고 매매를 해서 873만 원을 낼 정도로 쉬운 수익 내기 쉬운 상품인데, 근데 최근 6주간 아주 콜도 안 오르고 풋도 안 올라요. 그러니까 뭐를 사도 올라가지 않아. 다 빠지기만 해, 가격이.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급부로 조만간 이 두 개 다 콜이라는 게 있고 풋이라는 게 있어요. 의무교육 3시간 들으세요. 그걸 해야만 매매할 수 있으니까 양쪽 다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시장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선물 옵션을 함께 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 제가 단타하는 것도 이 노란 톡방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제가 쭉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시기에. 그리고 막 제가 이렇게 하트 해가지고 사진 찍고, 이따가 제가 이때 했던 거 이거 보여드릴게요. 맨날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뭐 사진 찍어드리고 인증해드리고. 맞아요. 이런 부분을, 네. 그게 기억나시죠? 그죠? 네. 뭐 엄지척 하라 그래서 엄지척도 해보고, 나영호와 함께 하세요. A4지에 써가지고 이렇게 막 사진 찍고 그랬죠. 예, 재밌네요. 그거를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가 왔습니다. 거기에다 또 한 가지 자, 이거에다가 어제 여러분들 그 시장 많이 빠졌죠? 그죠? 네. 제가 옵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이 급락할 때 무려 하루에도 146배, 150배. 자, 기본적으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할 때 뭐라고 하고 교육을 한다?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콜옵션이나 풋옵션 수익은 무한대로 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 얘기가 아니고요.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제가 방송에서는 당연히 이게 많은 정보를 무상으로 드립니다만 제가 유상으로 하는 서비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제 유상 서비스를 가입하게끔 나중에 설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사익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익을 담보로 하는 국가 이런 관련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게 수익이 무한대로 날 수 있다라고 강의를 합니다. 자, 어제 시장 쭉 내리 누를 때 여러분들 기분 어떠셨어요? 가슴이 또 한번 철렁하셨죠? 그죠?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한번 철렁하지 않으셨어요? 3220선 막 이제 또 한번 끝도 없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어제 하루 만에 무려 종합주가 지수가 끔찍해. 그죠? 끔찍하게 빠졌어요. 자, 근데 끔찍하게 빠졌을 때 다행히 개별주들 어제 움직임 나쁘지 않았고 저도 어제는 오히려 좀 수익도 좀 많이 냈는데 자, 시장이 빠질 때 근데 주식은 어지간하면 밀려요, 안 밀려요? 아니, 전반적으로 시장이 빠지면 그렇죠. 네. 밀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어제 풋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풋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어제 위클리 풋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용어 자체가 생소하죠. 별것도 아니에요. 자, 이게 핸드폰이에요. 이게 핸드폰. 자, 이게 종이에요. 종이. 이런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낱말을 몇 개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제가 엄청나게 유식해가지고 막 어려운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종인 거를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위클리 풋이라는 게 있는데 어제 하루 얼마 정도 수익이 났을까요? 왠지 제가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뭔가 수익 기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잖아요. 어제 하루 위클리 풋이 평균적으로 플러스 500% 수익이 났습니다. 어제 하루에. 거짓말 같죠? 그죠? 말이 돼? 어떻게 하루에 상한가 하한가 하면 30%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500% 거짓말 같은데 그래서 금융투자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근데 저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배웠어요. 거기서 배운 거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전달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차피 의무교육 3시간 3,000원 내야 돼. 비용이 있어요. 그거 내야만 정부에서 그 수료를 시켜줘요. 시험 보고 이런 건 아닌데 교육을 아무튼 3시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워낙 지난 한 달간 옵션이 정말 수익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다. 자, 그리고 옵션이라는 거, 예전에 이렇게 하는 거 봤다. 나영호 전문가 하는 거 이거 보고 관심을 좀 많이 가기는 하는데, 근데 이거 만기날, 이거 내가 원하는 움직임 안 나오면 이유를 불문하고 최악의 상황이 휴지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하면 휴지된다는데요? 그건 아주 제대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시면 무슨 얘기 많이 했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 매매하는 거를 설명드리고 저와 함께 하자라고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라이언 일병 어떻게 한다? 아주 유명한 영화 있죠? 저도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정말 너무너무 막 휴머니즘부터 해서 감동이 밀려오는 영화. 어떻게 보면 또 전쟁이라는 비극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 영화.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자, 근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죠. 영화 제목은. 자, 그런데 옵션에서 뭐를 한다? 라이언 일병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약간 미묘하게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옵션은 뭐를 하는 거냐면 낚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자, 저도 도시어부 또 빨리 재개했으면 좋겠어요. 시즌3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어부 없는 삶이 너무 팍팍해요. 바다를 보고 도시어부 보고 이경규 아저씨도 보고 너무너무 재밌는데 바다에 가서 제일 먼저 뭐예요? 떡밥을 막 뿌려요. 자, 이 떡밥 돈이에요, 아니에요? 떡밥도 돈 주고 산 거예요. 이거 누가 땅 파면 떡밥 줍니까? 내가 돈 주고 떡밥 산 건데 이거를 바닷가에 딱 가서 뿌려요, 안 뿌려요? 뿌려요. 옵션은 기본적으로 떡밥을 미리 좀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이 떡밥 하나 던진 게 아까워가지고 이 떡밥 건져내려고 물고기가 안 잡혔다고 이 떡밥 내가 건져내려고 물속에 뛰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옵션은 기본적으로 내가 처음부터 아주 그냥 떡밥 버리듯이 내가 툭 던져서 이게 하루에 10배, 100배, 200배 수익 나는 거를 노리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추상적이죠? 예, 하나하나 금융투자교육원 들어와서 보시고 노란톡방에서 저하고 함께 실제로 제가 지금 이게 방송 시간이 짧으니까 마음이 급하고 하니까 이게 평소에도 잘 못하는 말을 더 못하는데 이 장중에는 하나 급할 게 뭐 있어요, 이제. 그냥, 자, 매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수. 자, 제가 매수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초보자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매수 주문 하나 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모의 매매로 해보세요. 이러면서 제가 매수 내는 것도 보여드려요. 자, 매수했죠? 오라! 이거 한 30만 원 수익이 나고 있네요. 자, 그대로 이거 제자리 가면 아까워서 안 되겠죠? 자, 제가 한번 매도해볼게요. 차익 실현. 자, 30만 원. 자, 30만 원 벌었습니다. 박수! 이러면서 이렇게 천천히 시범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많이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때도 제가 873만 원 벌면서 혼자만 막 많이 먹었다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수익 내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해드리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함께 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옵션의 이유를 불문하고 휴지가 된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함께 못 하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지난 한 달간 말도 안 될 정도의 너무 척박한 환경이었어요. 가뭄도 이런 가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다? 제가 앞서 누누이 설명드렸듯이 자, 지금 대형 우량주들 순환매가 계속 돈단 말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셀트리온 어때요? 이거 지금 여기 이중바닥만 안 깨면 괜찮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하루에도 10%, 20% 움직이는 개별 종목들이 많은데 내가 가진 투자금은 뭐 5천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난 이미 한 4천만 원 정도 투자가 돼 있어요. 셀트리온 이거 올라갈 거라 그래서 1,000만 원 넣고 기다리기 어렵잖아요. 이 1,000만 원을 넣는 대신에 뭘 하면 된다? 셀트리온의 10% 정도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주식 선물은 10배 승수기 때문에 100% 수익이 난다. 그래서 주식 선물로 이거를 대응하면 된다. 주식 선물은 뭐다? 주식이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워낙 뭐 요즘 영끌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던데 뭐 스탁론이라든지 뭐 신용매매라든지 미수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굉장히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으니까 이렇게 증권사가 돈을 많이 번 거죠. 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우리 몇 분에 끝나죠? 지금 한 2분 정도 2분? 남았습니다. 오케이. 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신용매매를 하게 되면 그거 공짜인가요? 내가 1억을 가지고 2억어치를 매수 주문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자를 내는 거죠. 근데 이 이자가 얼마예요? 연 8%. 1년 금방 가요, 안 가요? 그냥 내가 잠깐 물려있는 것 같은데 2, 3개월 순식간에 가요, 안 가요? 자, 연간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얼마를 목표로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펀드 매니저, 저 이제 국가공인 펀드 매니저라 그랬죠? 자, 펀드 매니저 자격 시험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으로 내는 투자 수익률과 채권으로 내는 투자 수익률의 차이가 별로 없다. 이런 회의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예, 그 동글뱅이 차이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연간 8%라는 엄청난 이자 비용을 과연 여러분들이 넘어설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다라 그러면 얼마든지 신용매매 하시라고 좀 말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버는 종목도 있지만 깨지는 종목도 있고 늘 보면 빠지는 종목에 손실을 많이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주식 선물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이자 비용이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신용을 쓸 정도면 왜 그러는 거예요? 스탁론을 쓸 정도면 왜 쓰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는 아주 큰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매매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 그러면 10배 승수로 하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어때요? 내가 1,000만 원을 한 번에 들어가는 것보다 100만 원만 사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에 1,000만 원을 묶어놓지 말고 100만 원만 들어가라.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얘기 늘 짧아. 여기서 하자고요. 네. 노란톡방에서 나머지 얘기 여유 있게 합시다. 네, 노란톡방에서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 때문에 아쉽네요. 끝난 시간이죠. 예.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